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재난지원금인 특별정액급부금을 어떻게 우편으로 신청하는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봉투는 신청서가 담긴 우편 봉투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의 관할 지역 창구, 예를 들면 시청이나 한국의 주민센터에 해당하는 야쿠바에서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봉투 안에는 신청서, 기입예, 반송용 봉투가 들어있습니다. 특별정액급부금의 신청 접수 기간은 신청 접수 개시일부터 3개월간입니다. 접수 개시일은 각 시정촌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순서대로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할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편 신청을 하기 위해 신청서, 재료카드, 통장을 준비해 주세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재료카드는 우편 봉투 앞에 쓰인 분의 것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청서 기입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서에 기입이 필요한 항목은 A부터 E까지 5항목입니다. 이곳이 아닌 다른 항목은 기본적으로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신청서 양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기입 내용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세 번째로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작성 방법은 A부터 E까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에는 신청일을 기입합니다. 신청하는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올해는 레와 2년입니다. B에는 우편봉투 앞에 쓰인 분의 이름을 적은 후 인감을 찍어주세요. 혹시 인감이 없는 분은 대신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C에는 생년월일을 기입합니다. 생년월일도 우편봉투 앞에 쓰인 분의 생년월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생년월일을 미리 인쇄해서 보내주는 지역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도는 서력으로 적어주세요. 이곳에 쓰여있는 메이지, 다이쇼, 쇼와 헤이세이는 일본에서만 쓰이는 연도이니 서력으로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D에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주소도 생년월일과 마찬가지로 미리 인쇄해서 보내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의 경우 제출한 신청서를 수정해야 할 때 관할 지역 창구에서 연락을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연락을 잘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입란은 급부금 수령을 희망하는가 희망하지 않는가를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양식이 지역에 따라 다르니 주의해서 봐주세요. 지금 보시는 양식의 경우에는 체크란이 한 곳만 있는데 체크를 하면 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곳은 체크를 하지 말아주세요. 다음과 같은 양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하면 돈을 받으실 수 없으니 이곳에는 체크를 하지 말아주세요. 지역에 따라서는 이렇게 체크란이 두 곳인 곳도 있습니다. 급부금 수령을 희망할 경우 희망함에 체크를 해주세요. 희망하지 않음에 체크하면 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이에는 급부금을 수령할 은행 계좌 정보를 기입합니다. 이곳은 통장을 보면서 작성해 주세요. 먼저 A. 지정금융기관 계좌이체를 희망란에 체크를 합니다. 수령할 계좌의 기입 방법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유초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E1에 기입하고 유초은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E-2에 기입하면 됩니다. 먼저 유초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일 경우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장의 첫째 장을 보면서 작성해 주세요. 이곳에 금융명을 기입하고 금융기관 종류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이곳에는 지점명과 지점코드를 기입합니다. 이 한자는 지점입니다. 위쪽에 지점명을 쓰고 아래쪽에는 지점코드를 써주세요. 숫자가 3개 쓰여 있는 것이 지점코드입니다. 다음으로 분류와 계좌번호를 기입합니다. 이 한자는 계좌번호입니다. 분류는 1 보통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그 오른쪽에 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다음으로 계좌 명의를 기입합니다. 계좌 명의는 통장 표지에 쓰인 이름을 표기 그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쪽에는 통장 첫째 장에 쓰인 가타카나 표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초은행을 사용하는 경우에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장의 첫째 장을 보면서 작성해 주세요. 이곳에 통장 기호를 기입해 주세요. 이 한자는 기호입니다. 기호는 보통 5숫자이며 만약 숫자가 5개가 아니라 6개인 경우 특수 문자가 있는 6번째 칸에 이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통장 번호를 기입합니다. 이 한자는 통장 번호입니다. 이곳에 통장 번호를 적어주세요. 다음으로 계좌 명의를 기입합니다. 계좌 명의는 통장 표지에 쓰인 이름을 표기 그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쪽에는 통장 첫째 장에 쓰인 가타카나 표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령 계좌의 기입란이 2칸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1칸으로만 된 곳이 있습니다. 먼저 유초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는 분은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에 있는 이 -1번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유초은행을 사용하시는 분은 작성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입하실 때는 통장 첫째 장의 아랫부분에 있는 기재 내용을 보면서 작성해 주세요. 금융기관 명에는 히라가나로 유초라고 쓰고 은행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그 옆에 전명에는 본인의 통장에 적혀 있는 이곳의 한자를 기입해 주세요. 금융기관 코드는 9900으로 적어주세요. 어느 지점의 유초은행이든 금융기관 코드는 동일합니다. 이 금융기관 코드는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옆에 지점 코드에는 본인의 통장에 적혀 있는 숫자를 적어주세요. 예금 종류는 1 보통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계좌번호는 본인의 통장에 적혀 있는 숫자를 적어주세요. 계좌번호 명의에는 통장 표지에 쓰인 이름을 표기 그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쪽에는 통장 첫째 장에 쓰인 가타카나 표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대리인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분이 신청할 경우 이 기입란을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대리인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기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관할 지역 창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일본어가 걱정되시는 분은 사과다문화 공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연락처는 영상 마지막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첨부 서류와 체크리스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서 뒷면을 보시면 재료카드와 통장에 복사본을 붙이는 곳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우편봉투 앞에 쓰인 분의 재료카드를 복사해 주세요. 위쪽 란에는 재료카드에 복사본을 붙여주시고 아래쪽 란에는 통장 복사본을 붙여주세요. 통장은 계좌 명의와 계좌번호가 적힌 첫째 장을 복사해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사는 편의점에서 한 장당 10엔으로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복사본을 가위로 잘라서 풀로 잘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내용을 확인하여 체크를 해주세요. 지역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다음 세 항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 기입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지, 잘못 기입한 항목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둘, 기입한 통장 번호와 첨부한 통장 복사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셋, 첨부 자료에 빠진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우편 반송하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료카드 복사본과 통장 복사본을 첨부한 신청서를 반송용 봉투에 넣어 우편함에 넣어주세요. 우표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급부금 지급일은 각 지역마다 다른데 사가현의 경우 빠른 지역은 5월 15일부터 늦을 경우에도 5월 말부터는 지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기관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B. 신청서를 창구에 제출하여 후일 급부를 희망란에 체크한 후
이 신청서를 관할 지역의 창구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따로 우편을 반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급부금 수령에 대한 안내 통지를 집에서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장학 급부금의 우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사가 다문화 공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도 문의하실 수 있으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